예, 반갑습니다. 구독자 요청 종목 분석해주는 송진 연구원입니다. 자, 오늘 좀 종목 수가 많아요. 어제 영상을 찍었었는데 지금 녹화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다시 좀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종목 수가 많고요. 자, 오늘은 뉴로메카,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그리고 솔리드, 카카오뱅크, CTR 모빌리티, 그리고 포스코 DX까지 좀 종목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분석 앞서가지고 여기 아래 보이는 번호 010-229-0274, 010-229-0274 이쪽으로 이렇게 종목명과 평균 단가 그리고 매수일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일 기재를 해주시면은 매수 타이밍 같은 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좋았다 나빴다 정도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 매수일까지 해가지고 아래 보이는 010-229-0274 이쪽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이 뉴로메카인데요. 뉴로메카 하면은 이제 로봇주 관련해가지고 이전에 이제 3월 달이죠. 올해 3월 달까지 뭐 엄청난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11,650원에서 59,900원까지 갔었으니까 무려 한 4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6월 20일에 이제 평균 단가 4만원 매수를 했다고 하시니까, 이 6월 20일 매수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마 물타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전에 좀 매수를 해놨다가 이 6월 20일에 좀 물타기를 하면서 이 평균 단가를 4만원까지 좀 낮춘 것 같습니다. 자, 뭐 단순하죠. 6월 20일에 뭐 물타기를 했다라는 뜻은 이런 하락이 한번 나오고 나서 반등을 하는 것 같으니 여기서 이제 좀 따라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이후에 이제 뭐 계속해서 이렇게 또 한 번에 하락세를 가져갔던 좀 모습이 나왔었고, 일단 평균 단가 4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4만 원이면은 이 정도 위치인데 이 정도 위치까지는 한번 저는 가준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당시 고점 6월 5일에 터치를 했던 이 41,150원까지는 한번 또 가줄 여력이 있는 친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이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 이 부근에서 일봉상 또 쌍바닥이 나와줬습니다. 어찌됐든 이 첫 번째 이런 상승이 나왔던 이 오파까지 나왔던 상승에서 이만큼의 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갭을 메꿔주는 그러한 조정은 뭐 필연적이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갭 부근에서 지지를 잘 받으면서 뭐 최근 이제 고점을 향해서 이렇게 한 번씩 4만 원 부근 돌파 시도를 했던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은 워낙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 속에서 뭐 2차 전지라던가 로봇주, 반도체 이런 쪽들이 다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또 빠지는 거는 뭐 자연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또 이 쌍바닥이 나왔다라는 거는 뭐 충분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제 상승 추세로 돌려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죠. 자, 지금 이제 뭐 100만 원이 넘어간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당시에 뭐 이제 한 15만 원 정도 했을 당시요. 그때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그런 성장 기대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무궁무진한 시기였었는데 지금 로봇주들이 한 이 정도 위치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주도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의 이제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잘 뭐 주봉상이긴 하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다지고 나서 뭐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그 후에 조금 이런 조정 국면들을 맞이를 하고 나서 이러한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뭐 이때만 해도 이제 뭐 33만 원 정도, 네, 올해 3월 달이죠. 이때만 해도 이때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2년도 이 쌍바닥을 만들었던 이때 가격 대비해가지고 무려 3배 이상 또 상승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는 그 차트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뉴로메카라던가 이런 이제 여타 이제 로봇주들 위치가 저는 한 이 정도 부분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같은 경우에 뭐 뉴로메카뿐만 아니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전고점 돌파가 분명히 나와줄 거다. 나와주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 번 더 가져가 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뉴로메카 이거 평단 4만원 일단은 홀딩을 해 가시고,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쌍바닥으로 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파 시도를 했지만은 이전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막고 눌렸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이렇게 좀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 이러한 상승세로 해서 아까 에코프로처럼 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산업군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손절이라던가 이런 대응보다는 홀딩을 하시되 차라리 예수금 확보를 좀 더 해 두셨다가 확실하게 요 부근 요 가격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4월 10일에 찍었던 이 41,200원 그리고 41,150원 요 고점 돌파가 나올 때 오히려 불타기 매수를 해서 비중을 확실하게 세워서 1차적으로는 요 신고가 이전 고가를 돌파를 하는지 여부까지 좀 체크를 하면서 좀 길게 가져가시면은 무조건 수익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시간을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상승 기대하면서 뉴로메카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제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이거 뭐야? LIG 넥스원 다음 종목도 같이 좀 봐야 되는 섹터긴 해요.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방산 쪽이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전투기 관련한 사업으로 좀 카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산 전투기 관련해서 실제 이제 실적 기대감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 뉴로메카보다 한국항공우주 더 좀 아까 전에 봤던 에코프로의 대시세 이전에 그러한 쌍바닥 모양과 좀 상당히 흡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죠 이제 쌍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을 했던 그죠 올해 4월 5월 달에 악재가 하나 또 터졌었어요. 그 임직원이었나 그 횡령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터져주면서 그게 이제 좀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 한국항공우주 뭐 횡령금 자체도 큰 금액이 아니었었고 뭐 일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이런 방산주들은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아직도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유효하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63,900원 9월 5일 작년 9월 5일에 터치 이후에 이러한 쌍바닥까지 만들어줬고 작년 12월 달 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추세를 완전히 돌려놓은 모습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이 69,500원 이전 고가를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파동으로 하락세를 막고 있다. 요게 이제 A, B, C파 정도 되겠죠. 그래서 C파가 좀 더 길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전 쌍바닥 부근 혹은 주봉상 120선 부근까지는 눌렸다가 갈 수는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 53,000원 무조건 이거는 수익 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저는 또 보고 있고 결론은 이 종목도 언제 이제 물을 탈 거냐,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언제 할 거냐가 뭐 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직 확실한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하락 추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또 이렇게 눌려져 버린다면은 지금 굳이 여기서 48,600원에서 비중을 태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하락 파동이 멈추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부터 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가격대를 좀 보자면은 자 일봉상으로도 이미 이 241선 이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241선 돌파가 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작게 봤을 때 이러한 쌍바닥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요 부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21선 돌파가 나오면서 61선과 어느 정도 이제 이평선들이 수렴 구간에 왔을 때 그래서 사실상 이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 53,000원에 뉴로메카 구독자님처럼요 53,000원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52,500원 부근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더 이것도 끌고 가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연봉상으로 봐도 현재 이렇게 3년 동안 상승이 나오고 3년 동안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음봉 마감이 아니고 양봉 마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약 이게 이제 미친 척하고 음봉 마감을 한다고 해도 요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요런 양봉들이 쭉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한번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목표가를 좀 크게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음봉의 시작이었던 연봉상이요, 이 고가 87,700원, 87,000원 부근까지는 느긋하게 좀 가지고 가시면서 큰 수익을 차라리 챙기시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에요. 자, LIG 넥스원입니다. 오늘 7월 26일에 매수가 들어갔네요. 7월 26일 요 날 같은데 그럼 장초에 좀 단타로 따라가셨던 것 같은데 7월 17일에 뭐 마이너스 7% 가까이 뭐 좀 이제 급락이 나왔었던 모습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고 다음날 요러한 이제 양봉 반등을 기대를 하고 이제 매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또 빨리 빠져버렸죠. 매수 타점 자체는 뭐 좋지가 좀 않았었어요. 일단은 241선 밑에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 LIG 넥슨이 안 좋은 기업이냐? 또 그렇지는 않죠. 뭐 시총이 1조가 넘어가는 대형 기업이고 또 방산주 아까 전에 언급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지금 가지고 가기에 좋은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러한 쌍바닥 구간을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 반등을 한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이전 이 언덕 부근이었던 저희 8월 14일 고점 78,800원 그리고 요 8월 2일의 고점 78,700원 요 부근을 지금 돌파를 한 모습이에요. 돌파를 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 뭐 5일 동안 계속해서 양봉이 출현을 해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뭐 일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어요. 받을 수는 있으나 요거는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식의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241선을 뭐 쉽게 돌파하기라는 건 좀 어려워요. 쉽게 돌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선이 241선인데 8만 원이시니까 뭐 충분히 이거는 또 수익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요 241선 돌파하는지까지 좀 가져가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LIG 넥슨 뭐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완전 지금 뭐 그쵸? 여기서 이제 여기 돌파가 또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해가지고 이 8만 원 돌파 나와주면은 뭐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뭐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고점이었던 94,000원 그리고 여기 90,000원 해서 요 90,000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좀 수익을 챙기시고 자 11만원 부근 2차 목표가 잡고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산주는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눌리더라도 뭐 당장 뭐 손절을 하고 이럴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그런 업종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홀딩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요. 그래서 목표가까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만원 부근 그리고 11만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하시면서 만약에 여기서 또 크게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종목은 전고점 터치를 하러 한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중기적인 관점 하에서 모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솔리드입니다. 이 솔리드 영상 어제 찍었었는데 오늘 또 급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 이분은 매수일을 모르시는데 6,250원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연초에 상승했었을 때, 그렇죠? 이때죠. 예, 이때 이제 좀 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뭐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뭐 하락을 받았어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락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A, B, C 정도 볼 수 있겠고 이거를 이제 돌려 세우는 모습이 이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와주는 상승 흐름이 충분히 최근 이 고점 52주 고점이었던 2월 14일에 돌파 시도를 했던 이 고가 6,670원까지는 충분히 이번 파동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 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일단 이 평선도 이제 수렴 구간에 왔습니다. 241선 돌파하면서 5일선이랑 21선도 이렇게 같이 올라왔고, 오늘 좀 대량의 거래량도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 구독자분 가지고 있는 평균 가격까지는 한번 돌파를 하러 또 움직여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뭐 오래 기다리신 만큼 수입 챙기시면 되는 거고, 자, 아마도 이 241선을 바로 돌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241선에서 조정을 받고 여기서 반등, 그러니까 5,5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매수 기회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께서 만약에 비중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그런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자, 요 고점이었던 요 6월 26일 고점이었던 자, 5,920원. 5,920원, 그러니까 6,000원대까지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불타기 전략을 해서 비중을 키우고, 그리고 수익금을 최대한 땡기는 쪽으로 해서 요 부분에서 여기 돌파가 나올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 그 5G 관련해서 그 중계기 만드는 업체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부각을 받는 종목은 아니었으나 실적이 상당한 이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좋은 기업들은 언젠가는 우리 주주들한테 이제 보답을 해주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6,000원 부근에 대한 이 저항, 여기 저항이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과감하게 좀 비중을 다시 한번 실으면서 이전 고점 52주 고점이었던 요 부분이 되겠죠. 네, 6,670원 돌파가 나와주는 각까지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다음번에 보는 가격은 2022년 5월에 달성을 했던 이 7,000원까지는 목표가를 잡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 리포트에서는 이거 뭐 목표가를 15,000원까지 얘기를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완전 이거 저가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구독자 분께서 뭐 최근 이러한 상승 때문에 최근 이렇게 좀 상승을 했었던 거에서 많이 빠졌었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절대 고점이 아닌 기업이에요. 자, 월봉상으로 봐도 상당히 지금 바닥 구간이 놓여져 있고, 자, 2020년부터 해서 쭉 하방을 그렸던 종목이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제 한번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까지 거친 기업이라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겠습니다. 자, 연봉상으로도 뭐 이 3년간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올해 좀 더 힘들 수는 있어요.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지면 또 연봉이 이런 식으로 밑으로 또 빠져줄 수가 있는데 이거 내년부터는 전형적인 우상향 추세로 움직여 주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국민 종목이죠. 이 카카오뱅크인데, 사실 뭐 제가 이 종목 분석하기에 앞서서 카카오라는 기업을 그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아서요. 자,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래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비중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언제 매수가 들어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일단 33,000원 부근이라고 하면은 가격대가 한 요 정도 됐겠네요. 그래서 아마 제 판단 하에는 뭐 이제 주봉상 요러한 하락세가 나와줬으니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여기 바닥 다지고 반등을 해주는구나 라고 이제 매수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그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빠져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크게 물렸었고, 이 33,000원이 마지막으로 나왔던 가격대도 2022년 8월, 그러니까 작년 8월, 그러니까 1년 전에 나왔던 가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물타기를 했으면은 이전부터 잡아서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물타기를 해서 33,000원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 그냥 들어가가지고 1년 내내 지금 계속 물려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때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런 하락이 나왔던 것 자체는 뭐 개별 이슈도 있었겠지만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하락장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또 나왔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와 좀 시장 상황이 뭐 그렇게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막 썩 나쁜 상황은 아니어서, 그래서 일단은 이 카카오뱅크 아직은 홀딩을 해가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자, 2022년 10월에 이제 저점을 다지고 나서 따지고 보면 이러한 이제 상승 이후에 이러한 박스권 행보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 뭐 한 3만 초반 부근에서 2만 1,000원까지 해서 이 1만 원 부근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한 사이클의 하락을 막고 바닥을 다지고 이제 횡보를 해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도 받고 기간 조정을 지금 거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충분히 33,000원 부근까지는 뭐 충분히 가줄 수 있다. 그래서 33,000원 부근을 이제 조만간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그 다음 목표가를 이전 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동이죠. 한 파동의 고점인 여기 2022년 6월 고점인 42,300원까지는 뭐 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이때 이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2022년 12월에 이제 대량 거래량이 터졌었고 바닥 부근에서, 그래서 이 대량 거래량이 아직 뭐 이탈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 이제 물량 소화를 거치고 나서 이 부분은 이제 물량 소화를 얼마나 거칠지는 모르겠으나 거치고 나서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이제 위로 한 번은 올라가주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간이 너무 아쉽고 힘들었다. 그래서 보상을 받고 싶다, 이 카카오뱅크를. 그러면은 1차적으로 목표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42,000원 부근까지는 좀 홀딩을 하시면서 어차피 오래 기다리신 만큼 좀 더 기다려 보시길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빨리 이거 더러운 종목 빨리 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본탈 하시면 됩니다. 33,000원 부근 왔을 때요.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대형주 매수를 할 때는 대형주뿐만이 아니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하락 추세에 있는 기업을 매수를 할 때는, 자,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요, 무조건 이 가격을 돌파를 해줘야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돌파가 안 닿았죠.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주셨으면은 매수 타점이지만은 여기서도 돌파가 안 나왔으니까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몇 주 동안 빠졌잖아요. 그러면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한파동의 시작이었던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해줘야지 여기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도 돌파를 못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맞고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제 뭐 스윙이다, 장기 투자다 해가지고 내가 여기가 바닥이겠지 하면서 매수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진짜 지하실이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하락 패턴을 보여줬던 기업이 카카오 관련주들이고 카카오 그룹주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이런 장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에서는 양봉이 나온다고 섣불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양봉이 나왔었거든요. 한 달 동안 3주 양봉이 나오고 또 3주 동안 한번 조정받고 이렇게 양봉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데서 이제 내가 여기가 돌파가 나오겠지 하면서 미리 매수를 하면은 이런 하락을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러한 이전 하락 파동에서의 고점 부근을 돌파를 할 때 차라리 매수를 하셔야지, 확실한 이 추세 전환을 확인을 하고 이제 매수를 하시기를 이 카카오뱅크 매수했던 분에게는 좀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 CTR 모빌리티. CTR 모빌리티요. 17,500원에 매수가 들어갔었고, 마찬가지로 매수일은 모르신다고 하시네요. 자, 아마 요 정도 됐겠죠? 예, 이쯤에 매수가 들어갔을 건데, 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종목들은, 뭐 그러니까 소형주기도 하고, 적자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지저분합니다. 이 윗꼬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다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런 데서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윗꼬리에서 물려버리는 사단이 좀 난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CTR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부품 쪽 관련주예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완성차 업체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전기차 뭐 원가를,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를 낮춘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완성차 업계에는 실적에 대한 좀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이 하반기에는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역대급 뭐 최고 뭐 실적을 달성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요즘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때 이미 한번 시세를 줬던 모습이고, 지금은 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 안 좋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이 부품주들도 함께 이런 식으로 하락세를 좀 맞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완성차 업체와는 좀 다르게 부품주들의 이 실적 모멘텀은 올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거다라는 게 좀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물론 근데 적자 회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가라고 저도 좀 반문을 하고 싶은데, 뭐 결국에는 어떠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CTR 모빌리티는요, 어떠한 호재성, 테마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래 가지고 가면은 안 되고요, 실은요. 대신에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하자면은 뭐 요쯤 되니까요. 이 12,500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진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완전 역배열 상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떠한 거를 하기란 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분할 비중을 좀 늘리면서 물타기를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아까 카카오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자, 따지고 보면은 요러한 하락 추세를 가져갔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등을 하려면은 확실한 가격대가 이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16,000원 돌파는 나와줘야지 이 종목이 추세를 전환을 했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바닥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눌리게 되면은 올해 이제 최저점이었던 여기 12,500원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빠져줄 수 있는 모습이 또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상 이 종목은 2020년 1월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뭐 지속적으로 요런 이제 하락 추세를 그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다행인 거는 뭐 월봉상 봤을 때 요러한 어느 정도 바닥 부근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좀 내가 홀딩을 해 간다라고 하면은 뭐 방법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근, 그러니까 여기 요때 종가였던 12,200원에서 12,200원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200원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자,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요 당시 고가였던 2850원까지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요 부분까지는 한번 돌파 시도를 하러 갈 수가 있다. 하지만 뭐 여기서 돌파가 안 되면은 또 요러한 뭐 하락세가 나와주겠죠. 단순합니다. 12,200원까지는 열고 좀 보셔라. 지금 당장 손절을 하신다고 하면은 13,4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손실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뭐 손절을 한다기보다는 이 12,200원 이탈이 나오는 것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2,200원 이탈만 없으면은 좀 더 가지고 가셔도 되겠다. 그래서 12,200원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러한 흐름 월봉상에서 바닥을 다지고, 자, 이런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언덕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돌파를 하는 거 좀 길게 기다려셔야 되고, 사실상 여기 뭐 거래량들 비교했을 때 여기 거래량 실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다음 순서를 좀 기다려야 된다. 내가 이게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반등 나왔을 때 일부 손절을 해서라도 좀 비중을 축소를 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물타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요 2만원 부근에서는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CTR 모빌리티, 일단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오래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 뭐 아진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 화신 이런 종목이면 괜찮아요. 이런 종목들 일 잘하는 회사들은. 근데 CTR 모빌리티는 사실상 테슬라 관련을 해가지고 뭐 납품한다는 그런 어떤 테마로서 자동차 부품 테마로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오래 가지고 가시는 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을 안 드려요. 근데 현재 뭐 마이너스 20% 정도는 이제 물리셨으니까 지금은 일단 좀 가지고 가시되 12,200원 반등이 나와서 2만원까지는 한번 가질 수 있다. 그래서 2만원에서는 기다린 만큼 또 수익은 또 챙기시고 줄 때 또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12,200원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때는 좀 비중을 축소를 하는 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포스코 DX, 이거 또 어제 영상을 또 제작을 했었는데 이거 무조건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행히 또 이렇게 가졌죠.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가 44,500원, 그러니까 거의 뭐 이날 7월 26일 고점 부근에서 이제 따라가 들어갔는데, 이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이 5일선에서 이렇게 크게 올라간 종목을 어떤 뭐 근거도 없이 잡으시면 이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잡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요거 매수 타점은 완전 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어제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좀 제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녹음이 안 돼가지고, 자, 여기 자리를 돌파를 해줬어요 어제. 그래서 이거 무조건 강력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 오늘 양분이 나왔네요. 8월 21일 고점이었죠. 그러니까 그저께 고점이었던 요 33,800원, 그리고 이 8월 9일에 고점이었던 33,850원, 요 자리를 어제 이제 강한 좀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이 돌파를 해줬습니다.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전고점 보러 가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4,500원이면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포스코 DX는 코스닥에서 이 코스피로 상장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뉴스가 또 나오면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폭등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내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결정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아까 장중에 좀 뉴스에 나오면서 이런 상승 나왔어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 45,400원 전고점 돌파하러 무조건 간다. 그리고 코스피로 상장하게 되면은 충분히 더 큰 수익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관망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뭐 매수를 하면은 안 돼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자, 포스코 퓨처엠을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전 고점이었던 여기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23년 4월에 달성을 했던 이 422,2,500원 부근에서 지금 지지가 나왔고, 여기까지 지금 가격 조정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한번 1차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가고 할 수가 있는데, 같은 계열사인 이제 포스코 홀딩스, 자, 포스코 홀딩스도 사실상 가격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4월 18일에 달성했던 43만 원 부분까지 다시 한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면서 좀 매매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포스코 DX도 오늘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내일 그러면 이거 좀 물타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관점상 이 종목은 여기까지도 바닥은 열려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고점이었던 이 19,420원까지는 열어두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 이 부분에서 지시가 나와줬다고 해서 5일선이 다시 21선 돌파를 해줬다고 해서 여기서 따라가는 매수를 하기에는 좀 늦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기회도 좀 놓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기다리면 됩니다. 뭐 비중을 지금 당장 늘리실 필요는 없고, 이 종목이 결론은 또 이래요. 상승하고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재차 밀리면은 이제는 정말 그 다음 여기 2만원 보러 가는 거거든요. 23,000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떠한 손을 쓰기보다는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 평균 단가 44,500원. 그러니까 정고점 돌파해줄 때 조금씩 줄 때 수익을 내주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이 종목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제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그 다음번 상승 또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전을 한다고 하면은 또 당분간 또 거래가 중지가 돼요. 그래서 그게 내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번에 파동이 나올 때 정고점 혹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전량 정리, 아니다 나 그냥 3개월 정도 그 거래 정지 기간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면은 그냥 홀딩해서 코스피 갔을 때 외국인 자본 같은 거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패시브 자금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줍니다. 그럼 그때 큰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포스코 DX는 이전하기 전에 거래 정지 당하기 전에 수익 보고 나오느냐, 아니면은 코스피 이전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상승까지 노리느냐, 뭐 요 차이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종목들 또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제가 계속해서 종목들 좀 구독자분들 요청 주시는 종목들 대응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래 보이는 번호, 자 010-229-0174 010-229-0174 이쪽으로 자 종목명이랑 가격 그리고 되도록이면 매수일까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또 제가 종목 분석 영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